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는 지금 좀 조용한 하루가 된 것 같아요. 다우는 살짝 오르고 나스닥은 또 살짝 빠지고 뭐 1%대 아니면은 뭐 별거 아닌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물론 이제 개별 종목마다 또 편차가 또 크겠지만은 근데 전체적인 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1, 2% 내외면은 큰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고요. 대신에 이제 S&P하고 다우는 이제 비슷하게 보는데 여긴 0.6%가 오르고 여긴 0.17%밖에 안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자, S&P에는 지금 기술주들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기술주들의 영향력이 대략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우가 이렇게 올랐어도 나스닥 기술주들이 빠졌기 때문에 별로 다우만큼 오르진 못한 거예요. S&P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빅스가 다행히도 지금 25를 뚫지 않았어요. 이 부분 저는 조금 계속 고무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체적인 그 장 분위기를 보면은 첫째는 이익 실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내가 이제 수익 실현해야겠다. 그래서 나스닥 최근에 막 폭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매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 마감이 아니고 이제 장이 끝나기 한 1시간 전부터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 워싱턴에서 이 스티뮬러스 부양책 요게 좀 합의가 좀 늦어질 것 같다.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게 약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면은 지금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나 이쪽 성장주 쪽은 뭐 이쪽 가치주는 솔직히 뭐 저평가 얘기도 있지만은 저평가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름의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평가는 분명히 나스닥에 있다고 봅니다. 자, 어제 뉴스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왔던 뉴스 하나가 이제 링크드인. 예. 요거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링크드인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 자, 이게 뭐 왜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링크드인이 어떤 회사냐면은 보통 그 사람들을 기업들하고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우리나라에 보면 뭐 잡코리아 뭐 이런 것처럼 뭐 인크루트, 그러니까 휴먼 풀을 쭉 이제 모아갖고 기업들한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회사고 여기에는 주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거예요. 화이트 컬러 잡. 그러니까 특히 사무직종 관련된 그런 인원풀이 큰 공간이죠. 링크드인이. 그래서 여기서 그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저기 그만큼 채용이 부진하다는 거예요. 채용. 그러니까 기업들도 크게 채용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화이트 칼라 쪽으로. 그리고 이 화이트 칼라 채용 공고가 전년 대비 36%가 지금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제 그 저한테는 좀 중요했냐면은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이제 그 이센셜 워커라고 해갖고 블루 컬러 워커들은 지금 계속 펄로우 그 무급휴직 펄로우도 되고 그다음에 실직도 되고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실업수당도 타고 그러는데 그거에 이어서 지금 화이트 칼라도 이게 그러니까 조정되는 이 분위기가 가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링크드인이 직원들을 좀 조정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블루 칼라는 그 실업수당 일할 때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는 not going back to work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자리로 복귀를 안 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들이 그 파트타임 워커를 찾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미국은. 왜냐면은 야 돌아와라. 그래서 일자리를 줄 테니까 와라 하는데 블루칼라 사람들은 아니 뭐 실업수당도 훨씬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난 이 코비드 때문에 두려워. 내가 또 건강상 또 코비드 걸려갖고 병원 신세를 지면 나 그거 감당 못해 이러면서 겁을 내면서도 이런 실업수당도 잘 나오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안 가요. 사람들이. 실업수당이 워낙 좋으니까.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링크드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의 몇 프로가 차지하나요? 그거 아시나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거 바로 제가 질문 지금 드렸으면은 바로 나와야 돼요, 답이. 그 답이 안 나왔다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듀 딜리전스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정확히 모르는데, 자, 링크드인은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의 자, 6%를 차지하고 있어요. 6%. 6%면은 작은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큰 건 아닌데 작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지금 전체적인 미국 경제 돌아가는 게 약간 조금 미국 증시하고는 좀 진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거 얘기할게요. 이 헬스케어 쪽에 특히 코비드 관련돼 갖고 화이자가 있고 뭐 가령 J&J가 있어요. 크게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여기는 정부 지원금을 안 받고 여기는 정부 지원금을 좀 많이 투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J&J도 큰 회사고 화이자도 큰 회사예요. 근데 두 개 회사가 굉장히 상반된 지금 전략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눈여겨 보는 게 좀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야, 화이자가 왜 정부 지원금을 안 받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정부 지원금을 안 받기 때문에 정부한테 무슨 뭘 보고하고 이런 게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 나름의 내부 프로세스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코비드는 지금 뭐 시간을 갖고 다투고 있잖아요. 누가 빨리 이거 백신을 만들 것인가. 왜냐면 백신을 만든다고 뭐
대박 터트려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것도 접근하실 때 특히 백신 업체 종목 투자에 접근하실 때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백신을 제일 먼저 내놓는 회사가 이제 대박 나는 거고 주가가 폭등하는 거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큰 돈을 못 벌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글로벌 크라이시스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는 약간 손실을 보면서도 막 대량 생산을 해야 하는 지금 이 뭐랄까 백신의 저거예요. 그 구조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수익을 크게 챙기겠다?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내놓으면은 다른 부가적인 플러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익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 이건 아닙니다. 요거는 뭐 별개로 하고 근데 JNJ는 지금 정부가 지원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이게 의사결정에서는 이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대비해서 슬로우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 업체들이 지금 정부 지원금 관련된 입장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 이런 것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 마감 후에 트럼프가 또 브리핑을 또 했어요. 요즘은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매일같이 또는 뭐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자주 브리핑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며칠 전에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월요일 날도 하고 이제 화요일 날 요걸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Coronavirus will get worse.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게 단기간 내 상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좋은 뭐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확실히 제프 베조스가 그때 Q1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다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Q2 뭐 4 빌리언 뭐 어닝 4 빌리언을 벌 것 같은데 이거를 전부 다 자기네들 연구실 뭐 치료제 개발에 올인하겠다. 4 빌리언 플러스 알파까지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제프 베조스도 결국은 이 코비드가 절대 일찍 안 끝나고 또한 미국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먼저 앞서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100배 빠르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결국 제프 베조스도 이거를 다 예상을 했던 거예요. 다 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딱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딱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아마존이 클라우드의 또 왕이잖아요. 그럼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별의별 데이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 코비드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빨리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Q1 때 4 빌리언을 그렇게 나는 이쪽에 다 투자하겠다. 물론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때 주주들한테. 하지만 그 이후로 주가는 뭐 보시다시피 얼마나 올랐어요. 그쵸?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뭐 한국 시간 오늘이죠.
저거죠. 가장 핫한 실적 발표 MSFT하고 TSLA, 그쵸, 테슬라. 그래서 국내에 있는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일 실적 발표가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크게 여기는 별로 저한테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저한테 관심사는 CMG예요. CMG. 치폴레예요. 치폴레. 치폴레가 저는 전체적인 미국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는 좋은 바로메타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CMG를 좀 눈여겨 기다리고 있고, 다른 분들은 이제 요거를 기다리시고 계시겠죠.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부분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은, MSFT는 그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큰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자,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지금 전환을 했잖아요. 전환함에 있어서 플러스 됐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거긴 뭐가 있냐면 오피스도 있고 짜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 전환 페이즈가 지금 이제 이 Q2면은 끝나요. 거의 마무리돼요. 보통은 한 2, 3년 잡거든요. 끝나요. 그러면 Q3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에 포커스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때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뭐 대부분 다 애저, 클라우드 이쪽에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뭐 그냥 그건 뭐 클라우드가 커지는 거대로 간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마이크로소프트 볼 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하여튼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